그러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윤희숙 후폭풍 엄청나게 불어닥칠 겁니다. 지금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12명 해놓으니까 국민의힘을 12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작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말로 누가 봐도 윤희숙 의원보다 깨끗한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나와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대선 후보들 다 골라가지고 다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이 다 줄 세워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윤희숙 의원은 이거 아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26년 전에 결혼하면서 이미 호적분리를 했습니다. 호적분리 다 해나왔고 그 이후에는 자기 친정아버지가 땅을 사는지 파는지 그거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는 이제 권익위원회도 이 사실은 알아요. 알면서 억지로 12명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윤희숙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윤희숙 의원은 누구보다도 부정, 부패, 비리 이런 데 말만 들어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지만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직 사표 던지면서 좋다 한번 해보자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 감당 못할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윤희숙 의원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저 역시도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일깨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에만 6번씩이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영상을. 거의 모든 제 오늘 영상이 윤희숙 의원에 관한 겁니다. 엄청나게 자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사표를 냈지만 그걸 결재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둡니다. 국회 투표, 민주당이 180석 있죠. 과반수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과반수 이상 나오면 민주당이 한 겁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도 해도 분명히 민주당의 소행임이 드러날 겁니다. 민주당 과연 윤희숙 의원을 자를 수 있을까요? 한번 잘라보십시오.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거세질 것인지. 이미 그러면 대선 물 건너가겠죠. 민주당. 한번 해봅시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저희 정광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영길 동기동창이 부동산 사업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야, 부동산 가지고 돈 굴리면 그 자기네들만으로 부족해서 송영길이 동기동창까지 와장창 해먹도록 만들어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송영길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당에 아직 12명 정리 못한 12명 어떡할까? 12명 중에서 10명씩이나 아직 탈당 못 시켰던데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는데도 쉬쉬하면서 감춰와 왔는데 자, 송영길 자신의 동기동창이 부동산 사업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이 나라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송영길의 친구가 그것도 중학교 동기동창이죠. 누구나 집이라는 사업을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이게 달콤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누가 진짜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파보면 누구 입으로 돈이 왈칵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누구나 집 1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되는데 이 누구나 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과거부터 누구나 집 사업을 해온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 대표의 중학교 동기 동창이 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 정책에 따른 엄청난 혜택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거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주택공사가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개인한테 이런 특혜를 몰아줍니까? 송영길 씨.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사 부지로 인천 금단 안산 반월시와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시와
6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거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줍니까? 이 어마무시한 6개 지역, 가구수를 한 10,000가구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짓을 어떻게 낯뜨겁게 합니까? 송영길이. 송영길 이거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송영길 대표. 정권 바뀌면 이거 수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자, 봅시다.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나 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게 해줍니다. 아우, 상당히 섹시하죠. 옛날에 주택공사 시절에 하던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집값 상승분이 대부분 임차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해서 주급한 이익 공유제 모델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를 토대로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는데 이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됩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 6개 지역, 이 지역들, 이 어마무시한 지역들은 모두 이 가구수가 얼마냐? 1785가구입니다. 이런 누구나 집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걸 왜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명분, 또 청년 신혼주 부부에게 20% 이상 공급한다는 명분, 이런 명분을 미끼로 한 사람한테 이 돈을 갖다가 털어서 넣어줍니까? 자,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토부와 LH 등에서도 누구나 집 추진을 놓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끝발 좋네. 송영길 끝발 좋네요. 와우, 놀랐습니다. 송영길 대표에게 누구나 집을 처음 제안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업자 김모 씨가 송영길 대표의 광주 한 중학교 동기동창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송영길의 중학교 동기동창은 현재 인천 위단시티에 건설 중인 누구나 집에 플랫폼을 제공했으면 물론 사업 시행과 입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도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관리비부터 이런 걸 꿀꺽꿀꺽 다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해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페이퍼 컴퍼니 내세워서 해먹습니다. 말이 돼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보유한 특허가 한 5-6개 되는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은 자기 친구가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대한 IP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와우, 대단한 거 포기했네요. 대단한 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권은 다른 데 있고요. 그죠? 자, 중학교 친구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 한번 따지고 볼까요? 진짜로 그런지. 자, 민주당이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1만여 가구의 규모 누구나 집입니다. 자, 민주당이 10,000가구를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10,000가구를 한 사람한테 몰아줍니까? 자, 송영길은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면서 누구나 집 이걸 몰아붙였는데 여기에 송영길의 오랜 친구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금은 송영길이가 민주당 대표인데 아무도 못 건드리겠죠. 이건 누가 건드려요? 정권 바뀌면 봅시다. 누구나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누구나 집 최초 기획자이자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업자 이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은 송영길 대표와 광주 북성중학교 학교 좋네. 뭐 북성중학교 동기동창끼리 다 해먹으라 그러지. 자, 동기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는 송영길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으로 있던 2012년께 인천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인천시와 김씨, 그 당시 인천시가 송영길이 시장할 때입니다. 송영길 시장이 결국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세웁니다. Special Purpose Corporation. 자, SPC를 세워가지고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내용입니다. 아, 공공택지가 실컷 개발해가 한 사람 입으로 다 틀어져 넣어가네. 자, 봅시다. 당시 친구의 제안을 송영길 시장하고 유동수 인천도시공사 감사가 채택하면서 인천 도화지구에 최초로 520가구가 들어섰는데
이후에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 충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집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자본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 모집했다가 사업 승인도 안 났는데 입주민부터 모집하는 건 뭐 때문에 모집합니까? 사업 승인이 나야 입주민 모집하죠. 사업 승인도 안 나는데 입주민 모집하는 건 돈. 그죠? 돈 때문에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집했다가 벌금형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당황지구에서 추진했던 누구나 집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나 집 플랫폼 사업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또 뭐냐? 특허청에 따르면 김 씨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 및 유동화 시스템과 그 방법, 결국은 보증금 대출해 주는 거하고 그것을 유동화시켜서 굴리는 방법하고를 최소 6건의 특허를 내놨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은 임차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 금리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시스템인데 그건 뭡니까? 보증해주면 되죠. 누구나 보증해주면 됩니다. 인천시가 보증하면 끝납니다. 들어오는 사람의 신용과 전혀 관련 없이 보증이 있고 또 집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할 때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과 관계없이 대출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갱신 때 임대료 인상분만큼 전세금을 자동으로 추가 대출해주는 시스템. 아니 임대료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은행에서 전세금 자동으로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도 특허를 덜컥 내놨어요. 집값이 1억 할 때하고 2억 할 때하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금액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특허가 됩니까? 어쨌든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주택과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솔루션이라 하면서 특허 사용료로 로열티를 받아서 꿀꺽꿀꺽 집어 챙겨왔습니다. 누가? 송영길 친구가. 그러면서도 부동산 사업 시행자는 아니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럴까요? 부동산 사업 시행자가 아닌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난 2월 인천 영종도에서 착공한 미단시티 시행사인 K씨는 알고 보니까 지가 지배하고 있어. 자, 여기에 요 사업 시행사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 내세워 페이퍼 칸만에 내세워가지고 요 자기 친구는 요 회사를 지배하고 요게 요 회사를 지배하고 중간에 한 단계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예라이.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친구는 A사 요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A사로 해가지고 시행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사가 열로 수수료 지급하면은 A사는 김모 씨가 꿀꺽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이게 사기범이지. 자, 그러면서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 K사의 1, 2대 주주는 각각 김씨와 김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D사와 A사입니다. 자, D사 아들은 김모 조합장인데 D사를 지배하고 있고 G는 A사를 지배해가지고 이 두 개 회사가 K사 시행사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쇼 하는 거죠. 완전히 이게 아주 능수능란한 K사는 2019년도 A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13억을 일러줬어. 그럼 13억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쎄. A사는 누구나 집 임차 보증금 대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대단한 놈의 대출입니까? 집값 올라가면 대출 더 받아주는 건데 집값 안 올라가면 안 받아주고. 자, 김씨 아들은 또 뭐냐면은 미단시티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 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입주 예정자들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완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차량 공유, 카쉐링, 헬스케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요즘 헬스센터 많이 짓죠. 헬스케어, 통신비, 보안비 등 각종 서비스를 여기서 운영합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다? 여기가 조합장이죠. 누가? 이 친구 아들이. 친구와 친구 아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해먹을 수 있도록
구조를 저렇게 머리를 써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지인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까지 이야기하는데 송영길이 밀어붙였어. 정권 바뀌고 한번 봅시다. 송영길. 제가 직접 고발해 줄 테니까. 요 싹 다 내가 고발해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고발해봤자 의미도 없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은 자, 누구나 집 부지 공급은 공모로 시행해서 특혜 시비를 없앨 것이다. 부지 공급을 공모로 해서 특혜 시비를 없앨 것이다. 다 짬짬이 짜고 치면서. 그러고 공모하면 특혜 시비가 없어집니까? 가격만 미리 알려주면. 자, 그 다음에 다만 민간 사업자 간 누구나 집 관련 로열티를 주고받는 거는 당 차원에서 관여할 사건이 아니다. 그럼 로열티를 일로 받아먹고 여기서 또 받아먹고 해도 로열티 명목으로 돈을 쭉쭉 빼가도 자기네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마구잡이로 해먹을 수 있도록 문은 다 열어주고 자기네들 관여할 사항 아니다. 송영길 부동산 가지고 친구한테 떼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있는 정황, 이게 장난 같습니까? 이게 그냥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죠. 나중에 정권 바뀌고 봅시다. 그때도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 이거는 나중에 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즉시. 자, 송영길 무섭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죠? 하지 마세요, 저런 거. 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당 어떤 상황이에요? 당장 권익위에서 12명 하니까 2명, 즉 비례대표는 제명시켜줘가지고 날개를 달아주고, 비례대표가 당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소속으로 만들어주면 날개를 달아버립니다. 날개 달아주고 나머지 10명은 아직도 쉬쉬쉬쉬. 그중에 5명은 탈당계를 제출해도 쉬쉬쉬. 남들이 할까봐 조심.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뭐 하고 있어요, 민주당? 그러면서 무리하게 12명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26년 전에 분과해 나와가지고 호수까지 다 분리해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땅을 사는지 집을 사는지 모르는, 파는지 사는지 그런 상관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윤희숙 의원을 걸어버려요. 송영길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했습니다. 그 후폭풍 장난 아닐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 윤희숙 의원에 관해서는 영상 6개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오늘 이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꺼번에 이 줄줄이 나오니까 다 보는데 지쳐가지고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윤희숙에 관한 거는 요 정도 하고 내일 모레 계속 글피할 매일 제목을 바꿔서 하더라도 매일매일 계속 할 테니까 한번 시달려 봅시다. 자, 윤희숙 의원 그렇게 국회의원 300명 전부 줄 세우고 대선후보들 다 줄 세워가지고 윤희숙 의원보다 더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 그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워? 자, 윤희숙 의원은 정말로 무고하고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걸 저렇게 12명 이 숫자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낀 거 넣어가지고 장난을 쳐버린 권익위원회 무사할 것 같습니까? 제 권익위원회도 까드리죠. 제 좀 이따가 또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몰라도 권익위원회도 제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저희 정광영TV를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